이제 관리도와 관련된 이제 수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average run length라고 해서 관리도에서 상한선과 하한선을 벗어날 확률, 그러니까 벗어날 때까지 걸리는 이제 x바 차트를 보시면 이때까지 횟수, 점의 개수 정도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average run length라고 해요. 이제 하나가 나가면 혹은 위쪽으로 아래쪽도 위에는 UCL, 아래는 LCL이죠. Lower Control Limit, Upper Control Limit입니다. 상한선, 하한선을 벗어나는 경우까지 이렇게 벗어나는 경우가 나타날 때까지 걸리는 평균 점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R, L.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냐? 결국 P의 역수인데 P는 probability any point exceed control limit에서 결국에 이것을 벗어날 확률의 역수이다. 아셨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이 ARL의 시간을 곱해주면은 ATS라고 해서 average time to signal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에 시간으로 변해 주는 거죠. 이거는 포인트 점의 개수였고, 이거는 결국 어, 한 시간에 하나씩, 하루에 하나씩 한다고 하면은, 뭐, 6개의 점이 있다고 하면은, 6일 걸린다. 뭐, 그런 식으로 변환을 해주는 수식입니다. 예를 한번 살펴보죠. ATS. 결국에 또 ARL과도 관련된 A입니다. 예. 한번 봅시다. 예. 샘플 사이즈가 5개라고 생각을 할게요. X바를 계산하는데, 샘플이 5개다. 저 5개의 샘플을 모아서 X바를 계산한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제 X바 차트를 그려요. UCL, LCL, 아셨죠? 컨트롤 차트 그리는데, 컨트롤이 이제 예전과 다르게 1.5가 아니라, 이제 시프트가 평균 X바, 이제 센터 라인이죠. 센터 라인이 1.725로 옮겨졌다고 하자. 그럴 경우에 1번 문제. Find the probability of X bar falling between control limit에서 이 컨트롤 리밋 두 개 사이에 X 바가 들어올 확률을 구하시오. 어떻게 구하시냐면 이거는 이제 OC 차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우측에 있는 OC 차트. X축은 아까 말한 대로 프로세스의 민이라고 해서 우리가 값을 알고 있죠. 1.725 그리고 샘플 개수도 알고 있습니다. 얘는 5개.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선을 사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Y축은 뭡니까? Probability of X bar falling between control링에서 이 사이에 들어올 확률을 바로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Y축을 읽어주면 약 0.35가 결국에는 이 P의 값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P의 값을 알면 ARL 구하기 매우 쉽죠. 어떻게 구합니까? P의 역수였다. 그렇죠? P의 역수 0.35의 역수.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계산을 해보시면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산해 보시면 결국에는 음, 한 2점 몇이 나올 것 같은데 계산을 해볼게요. 2.86 정도 나오네요. 2.86 정도 나온다. 그렇죠? 그러면 2.86 그렇죠. 그리고 compute ATS if the time interval between sample is 1 hour 라고 하면은 1시간 샘플을 이렇게 샘플링 X바 5개씩 모으는 게 1시간씩 걸린다라고 합시다. X바를 1시간마다 하나씩 이렇게 찍어요. 그러면 과연 몇 번이 걸리느냐? 쉽죠? 2.86 곱하기 1시간이니까 H 하시면 결국에는 2.86H가 되죠. 그래서 2시간이 좀 넘네요. 2시간, 3시간 사이 2.86시간이 걸린다. 라고 ATS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관리도를 그리실 때 이제 레셔널 서브 그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X바를 계산할 때 이제 이 샘플의 그룹 있죠. 샘플 개수 아까 5개가 있었는데 예시에 그런 것들을 레셔널 서브 그룹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샘플 이렇게 서브 그룹이란데 레셔널 서브 그룹을 만드는 데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스냅샷 어프로치. 즉 뭐라면 동시에 이 모든 샘플을 가져오는 거. 뭐 이미 생산된 제품들이 있다고 하면 동시에 5개 하면서 가져오는 거고 랜덤 샘플 어프로치 이렇게
샘플들이 있다라고 계속 이제 만들어졌다고 하면 시간에 상관없이 동시에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제 난수를 생성해가지고 얘 가져오고 얘도 가져오고 아니면 얘도 가져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룹을 만드는 경우. 네, 랜덤 샘플링이에요. 랜덤 샘플링. 그래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다 많이 쓰입니다. 뭐가 둘 중에 맞다가 아니라 둘 다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번 예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식, 두 번째 방식. 예. 엑스바 차트가 있고 여기 R 차트가 있습니다. R 차트는 뭐라고 했죠? 이 서브 그룹에서 가장 큰, 그러니까 5개의 샘플이라고 계속 예시를 들게요. 그러면 가장 큰 수, 맥스, 마이너스, 가장 작은 수, 민 해가지고 이거의 차이죠. 그래서 레인지를 구했죠. 레인지, 범위, 최대값 마이너스 최소값은 범위를 주죠. 맞죠? 그래서 R 차트 두 번째 방법도 마찬가지로 X바하고 R 차트 구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방식은 이게 Y가 이게 X축이 타임이라고 하면은 한 번에 동시에 샘플을 만드는 겁니다. 서브그룹 1, 서브그룹 2, 서브그룹 3, 4, 5,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두 번째 방식은 랜덤 샘플링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동시에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이제 고르게 가져옵니다. 이렇게 고르게 하나, 그룹 1, 그룹 2, 그룹 3, 그룹 4, 그룹 5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가져오는 거예요. 동시에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균일하게 가져옵니다. 랜덤 그 넘버 난수를 생성해 가지고 가져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특징은 이게 사실은 일반화하기가 더 쉬워요. 랜덤 샘플링을 했기 때문에. 특징은 뭐 이렇게 뭐 레인지 값이나 그런 값들이 이제 서로 고르게 나올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화하기가 쉬운 거고,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이때 시간, 그러니까 한 포인트를 보는 거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제 그 공정상의 에러가 검측될 수도 있다. 단점이 있긴 한데 현실적으로 둘 다 많이 쓰입니다. 둘 다 많이 쓰시면 되고 장기간 결국 사용하면 결국에는 뭐 관리도로서 다 유의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예, 관리도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각각의 서브그룹은 결국에는 이 공정 자체가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 정규 분포를 따라서 한다고 가정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쪽 한쪽에 치우치면 안 돼요. 센트럴 라인을 기점으로. 그렇죠. 왜냐면은 정규 분포가 대칭이잖아요. 중앙 이제 센트럴 라인 기준으로 뮤를 기준으로 대칭이지 않습니까? 정규 분포는 아이고, 여긴데.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논 랜덤이라고 부르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개의 점 중에 19개의 점이 한쪽에만 치우칠 경우. 센터 라인, CL, UCL, LCL이 있으면 여기에만 있는 경우 문제가 있죠. 그리고 4개의 점, 이제 네 번째 점을 보시면 여기 네 번째 점 보시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연속된 5개의 점이 다 올라가고 있죠. 이런 패턴들. 이거를 런업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런다운이라고 해요. 쭈루룩 연속돼서 내려가는 경우를. 아셨죠? 이런 경우도 문제가 되는데 좀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 그리고 이런 경우를 런업, 런다운 의미만 아시고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는 그 다음에 룰을 설명해 드릴게요. 사이클릭 패턴도 있어요. 관리도를 보시면 장기간 봤을 때 런업이 발생했다, 런다운 발생했다, 다시 런업이 발생했다, 런다운 발생했다. 이렇게 패턴이 반복되는 경우 반복되는 경우 이제 사이클릭 패턴이라고 합니다. 아시죠? 이런 경우에는 보통 생산 계획과 관련해서 뭐 물건이 납품되다든지 어떤 작업자의 피로도가 뭐 성능이 향상됐다가 막 향상되는 게 아니라 피로도에 따라서 이렇게 교대 타이밍이 교대가 되어서 또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경우에 사이클릭 패턴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럴 때 생산 계획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 룰, 컨트롤 차트를 사용할 때 한번 이제 아웃 오브 컨트롤이라고 여기는 룰을 한번 살펴보죠. 웨스턴 일렉트릭에서 만드는 이제 적용했던 룰인데 널리 쓰입니다 지금은. 예, 외우셔야 돼요 사실은. 한번 보죠. one or more point,
그러니까 한 점이라도 이 3시그마 레벨 위에 상한선, 하한선이 UCL입니다. LCL이고 나가면 무조건 out of control입니다.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공정을 살펴봐야 됩니다. 요인을 2, out of 3 연속된 3개의 점 중에 2개가 이제 2 시그마 월링 그러니까 여기 이 사이 존 A죠. 이쪽에 있으면 그것도 문제다. 확률적으로 여기에 그렇게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규 분포를 따른다면 여기가 희박한 확률이잖아요. 여기 거의 없는 확률이고 그렇죠. 왜냐면 이런 모양이니까 그렇죠. 대칭이 아니네. 예, 그래서 이제 4 out of 5 연속된 포인트 5개 연속된 포인트 중에 4개가 1 시그마 아니면 그 이상 그러니까 존 B에 머물고 있으면 역시나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out of control이다. 그리고 8 consecutive 그러니까 one side of the center line에서 연속되게 이쪽에만 8개가 몰려 있으면 그거 역시도 문제다. 왜냐면 정규 분포는 대칭이니까. 그렇죠? 정규 분포만 계속 생각하시면 돼요. 6 포인트 inner row steady increasing run up, run down 발생하면 문제입니다. 6포인트가. 그리고 15 포인트 inner zone C 그래서 너무 여기에만 몰려 있는 거. 그러니까 존 C가 어디냐면 여기죠. 1 시그마 이내입니다. 센트럴 라인 주변이에요. 여기에만 확률적으로 아무리 확률이 높아도 정규분 보기를 따르기 때문에 15점이나 모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14 포인트 inner low 14 포인트가 이제 줄지어서 업 앤 다운이 계속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 맞죠? 확률적으로 그럴 수가 없어요. 정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여기에도 있다가 여기에도 몇 개 넘어갔다가 여기에도 몇 개 넘어갔다가 여기도 이렇게 표에 따라서 그만큼 확률로서 발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여기만 몰려서 발생했다가 뭐 그 다음에 여기 맞아 그럴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A 포인트가 연속해서 이제 both side of the center line with known 존 C 존 C 아무것도 없으면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unusual non-random pattern 그러니까 in the data 그래서 아까 전에 말한 대로 non-random pattern cyclic pattern이다 아니면 이렇게 run-up이다 run-down이다 이런 거 나오면 out of control이니까 공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워닝 리밋에 혹은 컨트롤 리밋에 가까이 한 포인트 가면은 2 시그마를 넘어가서 3 시그마 거의 뭐 이 정도에 있다면은 한 번쯤 공정을 다시 한번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7QC2를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한번 이제 Statistical Quality Control 프로젝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컨트롤을 한번 보죠. 예, 당연히 이제 식시그마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더십 있어야 되고요. 챔피언한테 부여받는다고 했습니다. 식시그마 팀 활동이고 트레이닝 있어야 되고 주변에 참여하는 사람 나중에 계획이 있으면 나중에 작업자들 다 교육시켜야 되죠. 그리고 베리빌리티를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안정화, 공정의 안정화, 안정된 생산, 결국 무결점 그런 거죠. 그래서 measuring success in quantitative terms, 그러니까 뭐 금전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렇죠. 성과 척도를 잘 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면은 이제 단체 내에서 각기 다른 이제 부서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이제 협조를 얻어야 되니까 그분들로부터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서킷 보드 매니팩처링 결국에는 또 봐야 되겠네요. 몽고메리 교수가 프로젝트를 정말 한 것 같아요. 네, 한번 보죠. 프린트 서킷 보드 패브리케이션 퍼실리티 됩니다. 코퍼 플레이팅 오퍼레이션이라는 게 있나 봐요. 저도 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오퍼레이션이 굉장히 결함이 많이 발생하나 봐요. 결함이 어떤 결함들이 발생하냐면 브리트 코퍼, 뭐 코퍼 동이죠 동이 뭐 깨지거나 코퍼 보이 뭐 동이 어느 정도 성분이 있어야 되는데 없나 봅니다. 이 사이클 타임이 예 그리고 and 롱 사이클 타임 뭐 생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나 봐요. 그래서 이제 생산성이 하락이 하겠죠. 사이클 타임이 길면. 그죠? 퍼포먼스가 안 좋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걸 향상시키기 위해서 팀을 만들었고, 뭐, 식스 시그마 팀이겠죠. 그래서 이제 DMI 프로세스에 따라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물론 이제 7QC 툴도 사용할 줄 압니다. 이 팀 멤버들은. 결국에 그린벨트, 블랙벨트인데, 뭐 다 알죠.
이거 그린벨트 시험에도 7QC2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define 단계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우리는 reduce flow time, 결국에는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제 flow time을 줄이는 걸로 목표를 잡았어요. 아셨죠? 그리고 그 목표를 따라서 이제 그 다음 단계 매저로 갑니다. 매저에서 뭐 하나요? 또 키 퍼포먼스 인덱스 같은 거 아니면은 그때도 그 퍼포먼스 베리어블 다 이제 정한다고 했죠. 아웃풋, 인풋, 베리어블 다 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다운타임이 얼마가 되는지 측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컨트롤 다운타임을 결국에는 왜냐면 이 다운타임이 나오면 어떻게 프로세스가 작동하지 않는 동작을 안 하는 다운타임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프로덕션하고 연결이 바로 되겠죠. 그래서 컨트롤 다운타임을 측정하기로 했답니다. 애널라이즈에서 이제 Q7, QC2이 대부분 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커즈 앤 이펙트 써서 이제 어떤 카테고리가 있고 이 요인 컨트롤 다운타임과 관련된 어떤 요인 카테고리들이 있고 주요 요인들은 뭐가 있는지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고 그러면서 뭐 합니까? 어, 체크시트랑 그리고 체크시트를 통해서 이 각각 요소에 대해서 데이터를 수집하죠. 여기서는 4주에서 6주 동안 수집을 했답니다. 그때 보여드렸죠. 체크시트 형태, 엑셀 같은 데 데이터를 계속 적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가 중요한지 알아야 되잖아요. 11개 중에 막 나왔으면. 그래서 분석한 결과, 6주 동안 모은 데이터죠. 분석한 결과 이런 이제 파레토그램을 그릴 수가 있었어요. 파레토 아나리시스를 합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 이렇게 형태가 되겠죠. 네, 중요한지 보니까 컨트롤러 페일류하고 상당히 이제 다운타임이 결국에는 컨트롤러 페일류하고 이제 연관이 있다고 하네요. 예, 뭐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거하고 사실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로 합쳐서 예,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 메이저 커즈가 이 두 부분에 집중되어 있더라. 예, 그래서 어쨌든 컨트롤러를 개선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컨트롤러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거고 또 이제 불량품 예, 샘플 컨센트레이션, 에버리지 코퍼 컨센트레이션 측정을 했대요. 관리도를 이용해서. 왜냐면 코퍼 컨센트레이션과 관련해서 아까 전에 말했죠. 브리트 코퍼 혹은 코퍼 보이드 그런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컨센트레이션을 이제 보는 거예요. 평균 에버리지 코퍼 컨센트레이션, 뭐 농도죠. 포화도 그 정도로 보면 되죠. 집중도. 그래서 어느 정도 되는지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웃 오브 컨트롤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요인을 분석하고 왜 그러는지 찾아봤겠죠. 네, 찾아봤답니다. 예, 그리고 R 차트를 딱 보니까 안정된 이 공정이 갑자기 이렇게 튀어 올랐어요. 불안정해졌어요. 그래서 정말로 크게 올라왔죠. 안정됐던 프로세스가. 왜 그러나 보니까 이 11일, 11월 22일이죠. 그리고 1월 3일인데 이렇게 날짜가 엄청나게 갭이 있는 이유가 한림이 셧다운이 됐답니다. 이 공장이 셧다운 됐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이들 발생합니다. 셧다운했다가 그래서 공장을 무슨 일이 있어도 가동을 중단 안 시키려고 하죠. 중단되다가 다시 하니까 뭐, 뭐 일하는 노동자들도 수면 좀 쉬었으니까 잘 못하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이제 서로 사인이 안 맞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렇게 너무나 베리에이션이 커졌다. 큰일 났죠. 큰일 난 겁니다. 더 자세를 해봤더니 또 이제 코퍼 컨센트레이션에 대해서 아까 전에 variability 그걸 이제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해봤어요. 버티컬 라인으로 해서 mean value, max 그러니까 레인지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어디 부분에 분포하고 있는지를 본 거예요. 최대값과 최소값이 그걸 이제 톨러런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더라. 확실히 커졌죠. 그죠? 여기는 이제 작게 거의 다 이제 폭이 작잖아요. 작은 이제 점들이 이렇게 작은 이제 레인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상당히 크죠. 예. 그래서 향상을 시키기로 합니다. 뭐 이제 얼리 페브리어에 컨트롤러를 다시 만들었어요. 컨트롤러 페일리어가 너무 주요 문제였으니까. 그랬더니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었나 봅니다. 뭐 그래서 교과에서 실렸겠죠. 뭐 더 이상 뭐 셧다운도 나타나지 않았고 타겟한 것 다 이룰 수가 있었어요. 보면은 잘 읽어보시면은 이 컨트롤러를 이름으로 해서 다운타임을 20% 원래 60%에 가까웠는데 다운타임을 20% 미만까지 끌어내렸답니다. 대단하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혁신적으로 아주 성공적으로 했고, 당연히 이렇게 다운타임 줄어드니까 프로덕션 레이트도 올라서 요구사항을 요구했던 프로덕션 레이트까지 회복을 시켰습니다. 뭐 성공적인 식스 시그마 프로젝트 사례죠. 예.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거를 더 했어요. 여기다가 품질까지 한번 더 이제 개선해 보자 해서 DOE를 사용합니다. DOE, Design of Experiment. 그래서 어, 특히나 이제 코퍼 컨센트레이션 아까 전에도 관리도에서 봤었는데 코퍼 컨센트레이션, 소디움 하이드록사이드 등 해서 이제 5가지 템퍼레이처 옥시즌까지 5가지 요소가 품질에 미치는 영향, 플레이팅 결국에 디펙트, 서킷 디펙트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팩토리를 디자인했겠죠. EO입니다. EK 분석. 그다음에 이제 경우의 수가 사실은 5승이 되겠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16개 실행만 했네요. 한 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셋, 넷, 다섯 개 요인은 여기 보이는 이 5개 요인, 그렇죠? 5개 요인이 있었어요. 베리어블들이. 예. 어쨌든 이렇게 해서 실험을 하고 났더니 결과는 이제 주어지긴 하지만 시험을 하고 났더니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우리가 뭐 이쪽 팀에서 결국에는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는지 이제 집중을 결국 알아낼 수 있었다. 아노바 테이블 만들면 유의한지 아니한지 나오잖아요. 팩터가 영향을 미친다 아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설 검증해가지고 다 했겠죠. 그래서 그 팩터들에 대해서 새로 정의하고 고치고 이제 그 개선을 한 거죠. 임프루브 단계에서. 그래서 이제 컨트롤 단계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임플리멘트 했고 그거에 파일럿 테스트도 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결론을 쓴 겁니다. 예, 그리고 좋았던 점, 나쁜 점, 제한사항, 그리고 앞으로 향후 우리가 뭘 더 해야 될까를 나타내면 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뭐겠어요? 팀 성공적이었죠? 그래서 성공적이었다.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임프루브 시켰고 생산성도 맞췄고 퀄리티도 향상시켰고 뭐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좋았다. 뭐 그렇게 보고를 했겠죠. 예, 이렇게 해서 디마이 프로세스를 사실은 에서도가 아니라 세븐 큐시트를 특히나 애널라이즈 부분에서 세븐 큐시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